무해한 토끼보다 선한 괴물이 되어라. 무해한 사람은 선한 게 아닙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무해한 토끼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과 그 힘을 써야 하는 가치와 방향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스러워하며 자기 손해도 감수하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온다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배려와 도움이 당연한 권리가 되거나 주인 없이 헤프게 쓰이는 공공재처럼 쓰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그런데 착하고 유해 보이는 사람인데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 오히려 만만하다기보다 내면의 단단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받은 선의와 배려는 절로 감사함과 존경심까지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깊이 파봤습니다. 드러난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 내면의 프레임을 알아차리면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나의 선함을 지키고 나누면서도 만만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존중과 존경을 받는 아우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짚어보고 가야 할 중요한 핵심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착하다는 말은 사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옳고 바르게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 선함의 의미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무해함입니다. 무해하다는 거는 해를 가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규칙을 잘 따르고 갈등을 만들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는, 영어 단어로 하자면 harmless의 그런 의미예요.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무해한 토끼보다 선한 괴물이 되어라. 무해한 사람은 선한 게 아닙니다. 그저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평화를 유지하자, 근데 이런 습성이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무해한 사람들의 노력은 더 옳은 것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기 위한 습성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부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터슨 교수가 표현한 이 선한 괴물의 사람은 상대의 의사를 거절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 갈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꼭 도와야 하는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어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무해한 토끼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과 그 힘을 써야 하는 가치와 방향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이 단단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지탱하는 뿌리가 건강하고 깊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외모, 직업, 소유, 관계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구조로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하죠. 사실 이런 게 눈으로 안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배울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주고 알아차릴 수 있는 다음의 특징들을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들은 매력적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받는 어떤 인상이나 아우라, 느낌이 있죠? 이것이 긍정적이고 어떤 빨려드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능동성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연해요. 그래서 예쁘고 잘생긴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상황에 이끌려서 마음이 옴싹달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그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인상을 많이 받죠. 세 번째, 발산하는 에너지보다 수렴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자기만의 관점과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이것을 스스로 정리하려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밖으로 분출하는 것보다 내면을 향한 에너지가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들에게는 신뢰감이 갑니다. 뭔가 이유를 몰라도 이유가 있겠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동적인 선택이나 우발적인 감정에 따라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관계가 잘 형성되죠. 다섯 번째, 그들은 내세우지 않아도 은은한 자신감을 늘 가지고 있는데 말씨와 행동은 늘 겸손합니다.
자신의 그 강점이나 의견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타인의 상황이나 문제를 통해 뭔가 배우려 하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사실 참 부럽고 따라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특징이 느껴지는 선배들을 만나면 진짜 꼭 여쭤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여유와 능력과 인품이 길러질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없는 것들은 책으로도 자주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배운 5가지가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내면을 성장시켜 왔을까? 그 공통점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분별력을 키우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고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분리해서 보는 거. 사건의 어떤 본질을 꿰뚫어서 무엇이 진짜 키인지 알아차리는 거. 단번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분석해서 통찰력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이런 분별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객관화를 늘상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 너머를 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거를 스스로 알고 있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준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기준에 부합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이미 더 중요한 기준이 자기 내면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인생에 소중한 가치가 이렇게나 많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그 경중이 다르고 가치를 느끼는 경험도 다르니까요. 나만의 가치와 그 우선순위를 그려나가는 것은 내면 세계를 설계해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번째,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더 나아가서 존경까지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보편적인 가치와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도 자신의 기준이 합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더 잘 수용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 의견을 담백하게 표현할 줄 아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웠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담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1년을 휴학하고 혼자 배낭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를 반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었습니다. 이 남은 반년 동안 진짜 원하던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인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인도를 거쳐서 네팔의 히말라야를 갔다 오고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다녀왔거든요. 진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위험한 일, 재밌는 일, 감동적인 일이 정신없이 이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정해진 목적지 없이 여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축복을 감사하고 누리지 않으면 그게 금세 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선택을 하면 할수록 더 나다운 선택과 자유가 늘어나는데 상황과 관계에 치여서 불편함을 피하려고 한다면 갈수록 이런 선택과 자유로부터 멀어진다는 거를요. 제가 보니까요. 그 나다운 삶,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무해하고 다정하고 즐겁기만 한 그런 이야기로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억울하고 막 화나고 속상하고 그 상황과 관계를 그대로 참아줄 수 없는 그런 문제하고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용기를 내고 결단해서 아니요 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진짜 나다운 그 우리 나무의 마디처럼요. 그 마디를 만들고 성장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불편함을 피해서 얻는 이런 얇은 평화보다 문제를 끄집어내고 골문 상처를 파내더라도 깊숙한 곳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이런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죠. 잠시 멈춰서서 내 안에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나의 소중한 가치와 부합하는 일인가? 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이 가진 멋진 특징들은 그들이 타고난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미 실패해보거나 남보다 더 많이 깨져봤거나 혹은 넘어져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스스로를 더 단련하고 투자하게 된 거죠. 자신에게 쌓여있는 다양한 경험 자산을 바탕으로 스스로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내적 동기와 근력을 얻은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이나 감정, 의견들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막연하게 구름처럼 떠있던 내면의 이야기들을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신의 내면 세계에 탄탄한 구조를 세우고 삶의 이야기로 자신을 채워가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그저 무해하기만 했었던 제가 선하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나답게 기쁘고 유익한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얻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또 용기까지 내야 하는 일일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와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이야기를 들고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지를 데리고 올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까지 잘 버무려서 다음 시간에 한포따리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